안녕하세요. 팀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의견이 막 팽팽하게 맞설 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많죠.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원하는 게 서로 달라서 해결책 찾기가 정말 머리 아플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진짜 난감하죠. 그럴 때 그냥 한쪽이 꾹 참거나 양보하는 것 말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거 괜찮다 하고 수긍할 만한 그런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맞아요. 특히 회사에서는 그런 능력이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기도 하고 또 동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도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필수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런 상황, 의견 차이가 딱 있을 때, 좀 세련되게 타협점을 제안하면서도 좀 똑똑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영어 표현들 6가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좋은데요. 표현만 아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런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뭐랄까, 그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거, 그런 것까지 같이 알면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영어권 문화에서는 타협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맥락까지 같이 짚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보죠. Perhaps we can meet halfway by. Perhaps we can meet halfway by. meet halfway. 이거 익숙한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중간에서 만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뭐랄까 동등하게. 네, 조금씩 양보해서 딱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런 뉘앙스죠. 공평하게 조금씩 그런 느낌이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은 다음 달에 바로 제품 출시하고 싶어 하고 개발팀은 우리 시간 좀 더 필요해요. 한 3개월은 있어야 해요. 막 이러면요. 네, 딱 그런 상황에서 쓰기 좋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Perhaps we can meet halfway by doing a limited beta launch next month and the full launch in 2 months. 아하. Perhaps we can meet halfway by doing a limited beta launch next month and the full launch in 2 months.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일단 제한적으로 베타 버전만 먼저 출시하고 그리고 전체 정식 출시는 2달 뒤에 하는 걸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쪽의 요구를 조금씩 다 반영하는 거죠. 이 표현을 좀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딱 중간 지점에서 악수하는 장면, 그걸 떠올리시면 좋아요. 중간에서 악수 좋은데요. 공정한 타협이 필요할 때 딱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공평한 느낌을 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조금 다른 접근인데요.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입니다.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이건 뭐죠? 양쪽 접근법의 요소들을 결합한다. 네,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걸 넘어서요. 아예 이쪽 아이디어의 좋은 점, 또 저쪽 아이디어의 좋은 점, 이것들을 합쳐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이죠. 제 길을 만들자 이런 거요. 맞습니다. 컴바인, 즉 결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장점들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팀은 꼭 대면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팀은 아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가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요. 네네. 그럴 때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by hosting a hybrid event with both in-person and virtual component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by hosting a hybrid event with both in-person and virtual components? 이러면 대면 참석도 가능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벤트를 열어서 양쪽 방식의 장점을 다 취해보자는 제안이 되는 거죠. 와,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이건 기억하기 쉽게 서로 다른 색깔 물감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색을 만드는 그런 장면. 색깔 섞기,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색깔 섞기, 딱이네요.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o입니다.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o start with reasonable compromise. 합리적인 타협안이라.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할 때 쓰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reasonable, 즉 합리적인이에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죠. 아, 그렇군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 예산 배분 문제 같은 거요. 당신은 뭐 디지털 마케팅에 예산 70%를 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30%면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요. 네, 흔한 상황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o start with 50% and adjust based on quarterly performance data. 아하,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o start with 50% and adjust based on quarterly performance data. 그러니까 일단 50%로 시작을 하고 분기별로 성과 데이터를 보면서 그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딱 중간인 50%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조정하자고 하니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러네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딱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네요. 이건 기억 팁으로 그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 그 양쪽 접시가 수평을 딱 이루는 모습. 저울 균형 맞추기. 이걸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울 균형,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할 때 써보세요. 자, 세 번째 표현은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concern A and concern B.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concern A and concern B. 여기서 address라는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서 address는 단순히 언급하다가 아니라 다루다, 해결하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거,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죠. 진정한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 그 걱정거리 자체를 다루자는 거군요. 훨씬 깊이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은 고객한테 빨리 응답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팀은 그렇게 빨리만 하다가 규정 준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 네, 이것도 흔한 딜레마죠. 그렇죠. 이럴 때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the sales team's need for quick customer response and the legal team's concern about compliance risks. 아하.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the sales team's need for quick customer response and the legal team's concern about compliance risks. 그러니까 영업팀이 원하는 신속한 고객 응대, 그리고 법무팀이 우려하는 규정 준수 위험,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이렇게요. 네, 양측의 핵심적인 니즈와 걱정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하니까 양쪽 모두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죠. 이건 기억 팁으로 그 퍼즐 조각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 퍼즐 맞추기,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양쪽의 필요나 걱정이 딱 들어맞는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퍼즐 맞추기. 좋습니다. 양측의 주요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때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벌써 4개나 배웠네요. 다섯 번째 표현은 뭔가요? 다섯 번째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phased approach. 단계적인 접근법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phased, 즉 단계적인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요구사항이나 목표를 한꺼번에 다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순서대로 단기별로 진행해 나가자는 그런 실용적인 타협 방식이죠. 아,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제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기능 개발이 다 안 끝났을 때 네, 딱 그럴 때죠.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we implement the basic features by the deadline, then add the advanced functionality in the next quar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we implement the basic features by the deadline, then add the advanced functionality in the next quarter. 일단 마감일까지는 기본 기능만 먼저 구현해서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들은 다음 분기에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마감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기능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이건 기억하기 쉽겠는데요. 그냥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모습, 계단 오르기. 이걸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딱 맞는 표현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표현입니다. 어떤 거죠? 마지막 표현은요. 우리가 제안하는 이 해결책이 정말 양쪽 모두에게 최고다. 양쪽의 장점만 쏙쏙 골라 담은 최상의 결과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This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This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와, the best of both worlds.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요? 네. 이건 아주 유명한 관용구죠. 두 세계의 최고. 직역하면 그런데요. 그 의미는 두 가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이점, 장점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말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이 방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양쪽의 장점을 다 잡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어필할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제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같은 거. 아, 네. 딱 좋은 예시네요.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his hybrid work policy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allowing the flexibility of remote work while maintaining the collaborative benefits of in-office interactions. 와, this hybrid work policy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allowing the flexibility of remote work while maintaining the collaborative benefits of in-office interactions. 이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은 재택근무의 유연성도 누리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무실 근무가 주는 협업의 이점도 유지시켜주니까 양쪽 세상의 최고 장점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재택의 장점과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요. 기억 팁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2개를 동시에 잡는 모습? 두 별 모으기. 어때요? 양쪽에 좋은 거 다 잡는다는 의미로요. 오, 두 별 모으기. 아주 시적인데요? 좋습니다.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아주 임팩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6가지 표현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표현들을 좀 더 잘 쓰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문화적인 배경, 그걸 좀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영어권, 특히 북미 비즈니스 문화에서는요. 타협을 하는 걸 약점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진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문제 해결 능력이나 리더십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꽤 강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약간 타협한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거기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원하는 바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소위 말하는 윈윈,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타협합시다, let's compromise 이렇게 밋밋하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죠. 아하,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들이 단순히 세련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아, 저 사람 문제 해결 의지가 있구나. 상황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네. 이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식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키는 그런 제3의 길,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제 이 표현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골랐으면 좋을지 그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양쪽이 딱 반반씩 공평하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싶으면 첫 번째 표현, Perhaps we can meet halfway by.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네, 중간에서 악수하는 상황. 그렇죠. 만약에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싶으면 두 번째 표현.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이게 좋고요. 네. 색깔 섞기. 그리고 좀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딱 조율을 해야 한다 싶으면 세 번째.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oo. 이게 효과적이겠죠. 네, 저울 균형 맞추기. 또 양쪽 다 뭔가 걱정하는 게 뚜렷하고 그 걱정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싶으면 네 번째,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이걸 써서 양쪽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게 좋고요. 아, 퍼즐 맞추기군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장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는 다섯 번째,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이걸로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계단 오르기.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하는 이 방안이 정말 양쪽 모두에게 최상의 이득을 준다.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는 여섯 번째, This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이걸 써서 설득력을 더하는 거죠. 두 별 모으기. 와, 이렇게 상황별로 정리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결국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본 회사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타협점을 스마트하게 제안하는 6가지 영어 표현들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평하게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자고 할 때는 Perhaps we could meet halfway by. 중간에서 만나죠. 두 번째,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장점들을 합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때는 What if we combine elements from both approaches? 두 방식의 장점을 합치면 어떨까요? 세 번째, 좀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A reasonable compromise might be two. 합리적인 타협안은 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측이 걱정하는 부분을 모두 해결하는 윈윈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할 때는 Let's find a solution that addresses both.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다섯 번째,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울 때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려면 We could take a phased approach where 하는 단계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안하는 해결책이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갖춘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is gives us the best of both worlds by. 이것은 뭐뭐 함으로써 양쪽의 최상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표현들 오늘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실제 업무에서 꼭 한번 용기 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동료들이나 상사가 여러분을 좀 다르게 볼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내고 뭐랄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요. 타협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잃거나 손해보는 과정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나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창의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타협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로 볼 수도 있군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타협이 늘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내 의견이나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상황마다 다르겠죠?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